그 특수상권에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되는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특수상권에서 창업하는 게 이제 매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제목을 특수상권 창업에서 창업한다는 것 매력적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에 대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상권에 대해서 사실 업계에서 쓰는 분들이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수상권이 도대체 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하남 스타필드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무슨 뭐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할인점도 있을 테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들을, 이런 거를 보통 특수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병원에 있는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학교에 있는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특수상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하철역사라든지 뭐 이런 데도 보통 특수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인구가 보통 많아서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정도의 어떤 그 요건들을 갖춘 곳들을 특수상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로드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 로드샵과 특수상권으로만 분류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지역에 있는 복합몰들도 그걸 로드샵으로 볼 거냐 특수상권으로 볼 거냐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분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편의상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드샵은 그냥 여러분 지역에 있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게들을 로드샵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 용어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특수상권 창업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유동인구가 충분하니까 장사가 아무래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수상권에서 창업하는 분들을, 소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되게 부럽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부럽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부러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특수상권에 나도 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나한테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밑에 줄에다 써놓은 게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는 특수상권에 입점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와 같이 꽤 유명한 몰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 사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통제가 잘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몰 입장에서는 그 매장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 개인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운영을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더 난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으로 개인 자격에게는 입점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경우, 그런 경우만 접하신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는 이런 특수한 상권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라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몰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따가도 제가 다시 표현하겠지만, 직영점들 들어오라고 해도 직영점들이 특별히 들어갈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권들은 얼마든지 개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럽다는 의미에는,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 없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사업하고 있니? 장사하고 있니? 이런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수상권에서 창업할 기회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가맹본부에 따라서 똑같은 몰인 경우에도 어떤 브랜드에게는 직영점만 들어오게끔 허용하고요. 어떤 브랜드인 경우는 가맹점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원칙은 직영점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소위 몰 측에서 양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개인에게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좀 넓은 의미로 일반 지역에 있는 복합몰이라든지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개인들한테 기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입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냥 단지 내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특수상권에 개인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 버리는 것도
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실제 사례에다가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프랜차이즈 입점을 좀 도와줘 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웠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물론 그 이전부터 몰들이나 이렇게 특수상권들이 연락을 해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입장하시는 분들 승인 때문에 잠깐 머뭇거렸고요. 자, 어떤 몰에서 소위 창업자들이 입점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뭐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그 뭐 프리미엄 아울렛이 전부 다 현대나 롯데나 신세계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아울렛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만들어져 있다. 근데 거기에 실제로 창업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업경영신문이 가맹본부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 실제로 그 가맹본부들 브랜드를 우리 몰에 입점을 좀 시켜서 소위 몰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응대를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걸 응대를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몰에 실제 그 가맹본부들과 이야기만 되면 분명히 그 가맹본부가 우리 몰에 창업자를 데리고 오든 또는 직영점을 내든 실제 그 입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맹본부들은 실제로 거기에 창업자를 직접 데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결국 그 몰에 누군가를 입점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꽤 이름이 있는 브랜드로 그 몰에 입점을 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창업자를 찾아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특수상권에도 만약에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창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몰 측에서 뭐 괜찮은 브랜드들을 좀 채워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가맹본부들에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이런 몰이 있는데 이 몰에 당신들이 매장을 내면 그 몰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수익성이 충분히 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업자는 우리 거기에서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창업자를 채워줄 테니까 실제로 가맹본부는 이 몰에서 사업이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지만 판단해달라,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정말로 매력적인 조건으로 소위 사업할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가맹본부가 직접 직영점을 낼 건지 아니면 가맹점을 낼 건지. 가맹점을 낸다면 가맹본부가 직접 창업자를 매칭해서 입점을 시킬 건지 아니면 창업자를 별도로 찾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입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수상권에도 얼마든지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데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영점만 허용해주는 그런 특수상권도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내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사례로만 알고 있더라.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수상권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